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사진처럼 8월 중 썸머랠리 신나게 달리던 미국 시장이 2일 동안 급락하면서 8월 초로 빠꾸 해버렸습니다. 코스피는 그동안 미국 시장 오르는 거 손가락 빨면서 구경만 했는데 이거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더듬어 보려고 합니다. 간밤에 달라진 게 있는가? 9월 21일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확률 분포 달라졌습니다. 50bp 인상 확률이 46.5%로 내려가고 75bp 올릴 확률이 53.5%로 올라갔습니다. 지난주에 유럽 인플레이션 상승 지속되는 거 보고도 저 확률 분포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주말이 지나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거부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현재까지 발표된 인플레이션 지표들 추세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각 2개씩 4개 있고요. 유럽 물가지수 2개, 한국 물가지수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유럽과 한국은 추가로 물가 상승 지속될 가능성 높다고 여전히 보고 있고요. 미국은 이제 물가 상승이 피크 아웃 되는 거 분명합니다. 연준 금리 결정 전에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PCE 물가 지수가 발표될 예정인데 그 중에서 코어 PCE 이 물가 지수가 추가 피크 아웃 될 것으로 전망치가 발표되었고요. 추석 이후 9월 중순경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지수 2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 전에 이제 아마 생산자 물가지수도 또 2개 발표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진행 중인 변수가 있는가? 그게 바로 이제 어제 중공 경제 불구되는가라는 그 영상에서 중공이 거의 대략 한 150년 만의 최악의 가뭄, 폭염 여파로 단전 사태까지 지금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중공 제조업 전반으로 연쇄 타격을 주고 이게 글로벌 공급망을 다시 흔들어서 글로벌 물가 상승을 한 번 더 밀어 올릴 가능성, 이걸 어제 제가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혹시 이게 지금 반영된 것인지 이게 이제 주목이 되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말이죠. 중공 경제가 만약에 깔아앉아 버리면 오히려 원자재 수요를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은 이 3대 원자재 지수가 상승하는 것 같은 그런 조짐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공 경제가 깔아앉아서 글로벌 공급망을 때린다고 할 때 그 효과는 갈릴 것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양쯔강 일대 농작물, 가금류 지금 몰살 직전이다 이렇게 어제 왜 홍콩은행의 칩 이코노미스트가 이렇게 말했다고 제가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 과연 이것이 글로벌 식품 가격 이거 하락 추세 지금 있는데 이걸 멈추고 다시 올릴 것인가? 이것 저는 의문입니다. 러시아에서 오일 사오듯이 필요하다면 중공은 러시아산 곡물도 사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둘은 깐부니까요. 그래서 유크레인 곡물은 지난 JCC 합의 이후에 지금 지속적으로 국제시장에 출하되고 있는데 러시아산 곡물은 아직은 시장에 안 나오는 것 같다는 겁니다. 푸틴이 아직 돈이 고프지 않은 모양입니다. 어떤 간에 그래서 러시아산 곡물이 중공으로 간다고 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곡물 공급 변화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양쯔강 일대 농작물, 가금류 몰살된다 하더라도 글로벌 지금 하락 추세에 있는 글로벌 식품 가격 밀어 올리는 효과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일 가격을 보면은 지난주 미국이 내년 오일 생산 사상 최대 규모로 확대한다 이렇게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러시아 제재 후에 시장에서 사라질 물량을 보충한다 이런 명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천적으로 본다면 이 러시아 오일을 제재해서 이 EU 시장, 캐나다 시장 이렇게 미국으로 오던 이 정도 물량은 지금 공식적으로 아웃됐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미국 에너지 정보청에서 집계하는
에너지 통계에 잡히질 않습니다. 러시아 양은.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이거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사실상 일종의 암시장 또는 그 할인 시장에서 중공 등에게 지금 공급되는 중입니다. 그 덕분에 중공이 다른 곳에서 오일 수입을 줄이는 일종의 대체 효과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 중공에 그동안 오일 많이 팔던 그 국가는 중공이 안 사가니까 안 팝니까? 이제 국제시장에 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일 가격이 오일 공급은 크게 뭐 줄고 그러질 않기 때문에 오일 가격이 전 고점 이상으로 급등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 않을까 여전히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80불 내외 90불 요 수준에서 등락을 한다면 더 이상 인플레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 않겠습니까? 한때 WTI 기준으로 130불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지금 그 80에서 90불 사이니까 이거 얼마 많이 떨어진 거죠. 거의 뭐 고점 대비 폭락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는 가스 가격인데 이게 어제 급등해서 10불 직전에서 이제 그 추가 상승 멈추고 10불 넘지는 못하고 이제 살짝 상승분에서 살짝 내려서 이제 스톱했는데 이건 분명히 물가에는 나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가스 가격 하나 때문에 물가 급등세 우려를 하고 그래서 금리 인상 속도 다시 올라갈 거다 이렇게 봤겠는가? 이건 매우 의문입니다. 그리고 가스 가격이 계속 저렇게 그 높은 수준에서 유지할지도 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그 가스 추가 공급이 앞으로 가능한 거 최소한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 미국 프리포트 수출 터미널입니다. 이거 지난 6월에 화재 사건으로 지금 셧다운 중인데 그래서 복구공사가 10월경에 이제 그 완료돼서 뭐 이러면 10월 초부터 다시 수출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이 프리포트 수출 물량이 미국 LNG 수출량이 대략 20% 차지합니다. 20%. 그래서 7, 8, 9월 6, 7, 8, 9 이렇게 스톱됐던 프리포트가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가동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최근 한 3, 4개월 동안 미국의 가스 수출량보다도 대략 20% 증가한 물량이 쏟아진다는 겁니다. 10월부터. 엄청나잖아요. 20% 늘어나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미국 내 가스 공급 줄여서 그러면 미국 내 가스 가격 상승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가스 대체원이 매우 풍부합니다. 엄청난 국가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 그 미국의 프리포트 가스 LNG 수출이 재개되더라도 미국 국내 그 가스 가격 상승도 제한적이다. 지금 이렇게 보겠습니다. 왜 두 번째 이제 LNG 그 공급이 늘어날 그 확실한 내용들은 그 호주 그 프레루드 LNG 생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노조 때문에 그 생산이 지금 스톱돼 있는데 그래서 8월 중에 타결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제 9월 초중까지 연장된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넉넉 잡고 9월 중순 이후에는 이제 9월 중순까지는 협상 타결되고 생산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모잠비크의 코랄술이죠. 전부 그 삼성중공업이 만든 그 FLNG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랄술 같으면은 지금 이 과정이 아주 순조로워서 일정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최초 LNG 선적 됐다. 이런 그 소식을 곧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국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 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게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이제 강한 것이고요. 뭐 인플레이션이 급속히 진정되어서 연준의 목표인 2%대로 돌아간다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한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에 시달릴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도 낮은 수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리 인상은 내년까지 지속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9월에 50 올리는 정도는 시장이 환영한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75 올라간다 이러니까 이제 시장이 한번 발작을 한 것 같고요. 근데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익 실현 쏟아지는 이유가 됐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봐야 될 게 반도체 중심으로 지금 차익홈 리스크가 큰 그런 기술주 중심으로 이제 주가 하락을 어제 주도를 했는데 지금 이제 세상
지금 점점 더 험해진다, 아주 그 살벌해진다는 그 말이 이런 거 아닙니까? IPEF, 예? 또는 칩4 또는 IRA 이런 거 아닙니까? IPEF, 예? 인도 퍼시픽 이코노믹 포럼, 또 뭐 칩4 얼라이언스 반도체 부문이고, 그다음에 그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이런 것은 전부 다 이런 거 전부 그 대중공 포위 압살 정책 지금 진행 중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세상이 지금 험악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주 중심으로 이게 그 미국이건 한국이건 일본이건 유럽이건 전 세계에서 기술주 중심으로 차익홈 리스크에 노출이 심한 곳 중심으로 단기에는 주가의 압박 요인이 될 거, 이거는 뭐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다 가능한 거 아니겠는가? 자, 여기에서 이제 코스피 어떻게 대응하는 게 스마트할지 보겠습니다. 일단 표부터 한번 보시면은 코스피와 나스닥은 여전히 지금 그러니까 사상 최고점 기준으로 볼 때 여전히 지금 베어 마켓에서 지금 헤매는 중입니다. 그러나 다우하고 S&P 지수는 그 사상 최고치 그 기준으로 볼 때 약간 심한 조정 상태일 뿐입니다. 최근에 썸머 랠리에서 이익 실현해서 좀 쉬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그 정도입니다. 코스피에서 주목할 것은 3분기가 지나면서 3분기 시작할 때는 여전히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매도 플레이를 했는데, 이제 3분기 한 달 지난 이후 7월부터 외국인들은 기본적으로 롱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수는 크게 반등하지 않았지만 현물 시장에서 1분기, 2분기 거의 6달 동안 순 매도했다가 거의 뭐 사실상 7개월 동안 순 매도하던 외국인이 3분기 그 두 번째 달부터 순 매수로 돌아서서 지금 현재 계속되고 있고요. 선물 시장도 순 매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현물 시장에서 매도 세력은 투신과 연기금 둘이고요. 개인, 외국인, 금융투자 이렇게 3인방이 현물 매수 세력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현물 시장에서 매수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어디를 사느냐 이겁니다. 어디를 사느냐. 외국인들이 지금 다른 거는 지금 그 제가 본격적으로 분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조선업종을 연초부터 매수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최근의 하락장에서도 조선주 매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올려드리는 표에서 데이터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선주 중에서도 현대미포 최근에 집중 매수했고요. 네, 8월 달에 특히 이제 집중 매수했고 7월 하순부터. 그래서 최근에 주가 급등했고, 그 다음에 왕성한 매수 종목이 삼성중공업입니다. 그래서 YTD 수익률을 보면은 표처럼 현대미포,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이 가장 좋습니다. 플러스입니다. 이 세 종목만. 그런데 현대중공업은 작년 하반기 IPO 종목임을 고려하면은 지금 실질적으로는 삼성중공업하고 현대미포인데 현대미포는 사이즈가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전체적으로 한번 그 정리를 해보면은 미국의 그 달러 강세, 이거는 지금 세상이 점점 험악해지고 있으니까 안전자산 달러이고요. 엔드. 미국이 그동안 풀었던 달러 다시 지금 거두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돈은 미국으로 몰리는 거 반영해서 지금 달러 강세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이제 그 반작용으로 원달러 환율 약세, 즉 환율 상승가 예상이 되고,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그 어제 발표된 8월 중순 무역수지 적자 더 늘었다는 사실, 이게 추가로 또 환율 밀어 올린 것 같습니다. 무역수지 적자가 된다는 것은 한국 외환시장에서 달러 공급 줄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환율 올리는 거죠. 원환율 상승은 이제 또 수입 물가 급등시켜서 국내 물가 상승 더 가속시킨다, 이렇게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25일 날 한국은행은 금리 25bp만 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여러 번 이 부분 이전에 여러 번 이제 분석한 내용이어서 더 이상 더 진도 나가지는 않고요. 일단 마치는데, 그래서 한국 경제, 내수 경제는
연초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려 오는 것처럼 침체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수출 경제는 여전히 기회가 더 많을 것으로 그 수출 그 경제의 핵심 중 핵심이 바로 저는 조선업종이라고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출 경제는 여전히 기회가 많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중공을 아웃시키는 이 거대한 그 장정이 지금 시작되는데 한국 수출 기업들은 그러니까 한국 수출 기업들 중에서도 주로 특히 이제 글로벌 대기업들은 분명히 새로운 기회를 장기적으로는 잡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기에는 차익홈 리스크 이거 빨리 털어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단기에는 진통을 겪을 것이다. 즉 단기에는 주가 재미없을 것 같다. 이런 뜻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코스피 투자 전략은 조선업종이 주도주가 될 것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삼성중공업 저는 이제 선택을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여전히 그 탁월한 선택을 했다. 저는 이렇게 아주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